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세력지도 이거 제가 그리다 만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보다 한 450개 이상의 종목이 있고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도 계속 연관이 되어 있는 거다. 안녕하세요. 주식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의미에서 이 최근에 알고리즘이 떴더라고요. 장사의 신, 은현장 논란 정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은현장님이 엄청나게 이제 초록뱀 미디어와 연관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실제로 회사를 판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영상에서 이 은현장이란 분이 이렇게 초록뱀 미디어와 거래를 했었고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사실 이제 유튜브를 진행을 하시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악감정에 대해서도 전혀 없습니다. 저는 본질은 착한 분이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요거 내용은 확실하게 팩트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세력지도 이거 제가 그리다 만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보다 한 450개 이상의 종목이 있고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도 계속 연관이 되어 있는 거다. 물론 불법적인 부분이 다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냥 돈의 흐름이나 뭐 여러 가지 M&A나 이런 부분에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엮여 있으면 아무래도 뭐 사공이 좀 많으면은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좀 불안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파란 색깔들은 거래 정지되고 뭐 상장 폐지되고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노란 부분은 거의 한계 기업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벌써 보시면 22년도 3월 16일 날 이렇게 초록뱀 미디어와 초록뱀 컴퍼니에서 영상을 말씀을 드리면서 은영장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뭐 초록뱀 미디어와 그 다음에 후라이드 참자라는 집에 대해서 연관성을 찾아보셨겠지만 잘 안 나오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초록뱀 미디어 공시를 보시면 안 되고 IOK 공시를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후라이드 참자라는 집과 더 스카이팜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결국에 나중에 더 스카이팜이란 곳이 IOK에서 그 스카이 E&M, 지금은 초록뱀 E&M이죠. 여기서 또 이름을 바꿨을지도 몰라요. 워낙에 많이 바꿔서 여기로 이전이 되면서 진행이 되었다는 거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좀 알아보자면 후라이드 참자라는 집을 인수를 했다. 지분의 60.51%를 인수를 한 거예요. IOK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19년도 11월 15일자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식별 가능한 자산과 부채. 취득일 현재 인식한 후라이드 참자라는 집의 식별 가능한 자산과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현금성 자산이 36억 정도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뭐 여러 가지 흐름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산계가 52억 9,500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은영장님이 한 200억 정도에 매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자산이 이 정도 있다는 거는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거기에 또 부채 보시면 20억 정도다. 그래서 순자산이 30억 32억 정도인 회사를 갖다가 200억에다 매각을 했다. 근데 지분이 60% 치면 좀 비싼지 아닌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프랜차이즈 거기다 뭐 치킨에 대한 어느 정도 브랜드 네이밍이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프리미엄 줄 수 있는 가격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200억에 매각을 했다. 영업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야 우리는 이전 대가 구상 내역을 갖다가 호라이드 참자라는 집에 대해서 64억과 현금 그리고 전환사채 발행 49.999원을 했다. 약 50억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114억 9,700을 갖다가 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거 외에도 프리미엄으로 따로 전달을 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니까 어쨌든 간에 회사 측에서는 114억 원을 전달을 했다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유동성 및 자금 조달과 지출 이런 식으로 보면은 당사는 단기 중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50억을 조달을 했으면서 유출을 줄이기 위해서 취득자금의 일부도 전환사채 약 50억으로 상계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114억 자체를 갖다 현금으로 다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50억은 회사가 나중에 상환을 해야 되는 전환사채로 줄게 이렇게 얘기해서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어쨌든 받을 부채잖아요. 그래 요걸로 그냥 일단 퉁치고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 받아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전환사채라는 거는 전환권 행사라는 부분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전환권 행사라는 부분이 초록뱀 라인에서 상당히 많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네티즌들이 표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다시 보게 된다면 자,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를 통해서 19년도 12월 15일 날 은현장님이 이런 식으로 5.42% 신규 보고를 해요. 내가 이 회사의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1920원 단가에다가 계산을 해보면 딱 50억 이렇게 들어온 거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초록백과 IOK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시면 출자법인이 오션인 W, 이거 원형식 라인이고, W 홀딩스 컴퍼니도 원형식 라인이죠. 그럼 요렇게 다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IOK 컴퍼니는 뭐 IOK 요렇게 따로 나눔이 되어 있는데, 지분간이 중간중간에 뭐 섞여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브라 투자자문 요런 같은 경우에는 또 원형식 라인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 있고요. 아래에 보시면 투자 조합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요런 투자 조합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력 지도에서 많이 나오고 조금 이제 복잡한 관계를 만들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세부 내용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20년 3월 15일, 아까 19년도 12월이었잖아요. 그 후에 이렇게 일정 수량이 증감을 하게 됩니다. 왜? 전환가액이 조정이 되면서 아까 1790원이었던 금액이 아래로 떨어지고 수량이 늘어나면서 곱하면 딱 50억이 맞춰지는 거겠죠. 그리고 또 9월 14일 날 이렇게 기타로 전환사채권을 갖다가 매도를 하게 됩니다. 어디에? 발행회사와의 합의로 전환사채 조기 상환을 진행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발행회사가 그러니까 야, 그 50억 있잖아. 내가 그때 돈을 못 줬던 거. 이거 이제 현금으로 줄 테니까 도로 넘겨줘.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금액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은현장 씨는 여기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전환사채를 사고 전환권을 행사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어떤 M&A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다음에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롭지 않나라는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이거를 갖다가 한번 차트에 한번 대입을 해본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뭐 뭔가 있을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 차트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IOK 차트를 한번 보면 되겠죠. IOK 차트를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이 주식의 가격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액면 병합이나 여러 가지를 하면서 주가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으로 보게 된다면 한 12월 달쯤이니까 요때쯤에 전환사채 50억이 은연장 씨는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50억이 들어오고 3개월 후에 주가에 대해서 전환가액이 조정이 있었죠. 그거를 갖다가 한 요쯤에서 본다고 합시다. 한 3월 달쯤에 대략을 본다고 얘기하면은 여기서부터 이까지 떨어지면서 주가는 많이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주가 전환 조정도 내려갔을 거고 여기가 원래 1790원에 했었던 게 여기서 한 1300 얼마에다가 또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9월 달에 이제 회사가 아까 그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9월 정도 보면은 요쯤이 되는 겁니다. 요쯤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전환가를 행사를 하고 만약에 주식으로 바꿨을 때 요렇게 올리면은 차익이 어마어마한 거겠죠. 그런데 요때는 리픽싱 조항 자체도 이제 바꿀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회사 측에서는 야, 여기 있던 거 이까지 올라왔으니까 너한테 조기상환 청구권 하면서 응? 프리미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식으로의 딜도 가능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었던 114억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200억으로 진행이 된 것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아니면은 여기 114억 받고 플러스로 뭐 80억 정도 따로 뭐 챙겨받았던지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될 게 초록뱀이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무슨 뭐 IOK가 이렇게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초록뱀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은현장 씨가 뭐 듣고 미리 선취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뭐 논란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주가 조작에 가담을 했다. 이 정도로 봤을 때 이거는 사실상 뭐 크게 이제 법적인 문제가 생길 거는 없으니까 논란 자체에서 이런 것들은 배제를 해도 나쁘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전환 자체를 갖다가 뭐 상계를 해서 받은 것과 그다음에 저가 자체 콜옵션을 행사해서 회사가 다시 사들인 것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전환 자체 자체가 불법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다는 거는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란은 이걸로 종지부를 찍어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모든 영상에서 뭐 기업들이나 세력 지도 추적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건 아시죠? 그렇지만 뭐 은영상 씨를 지금 이걸로 감싸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만 그렇다. 물론 여기에 있었던 이런 부분의 차익은 분명히 보상을 해줬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영상은 가볍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